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요, 이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청에 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언어 생활이었어요. 네, 제가 남편에게 말하는 태도, 또 말하는 투,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았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보이신다면 저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이렇게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결혼 생활을 한 지가 벌써 20 몇 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혹시 부부에게 이런 말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당신과 산 지가 몇 년인데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13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괴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자책감을 느꼈던 순간은요, 제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싸우려고 왔나, 이렇게 남편 한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선교사인가, 그런 자괴감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저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해오는 루트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통 방식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초중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전달하는 법이나 또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지, 이런 소통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시죠. 예,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말하기는 배우죠.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정중하게 말을 걸고 들어야 하는지는 저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그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해봤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저희 관계가 급속도로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명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 간 불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고 또 충고 안 하고 집중해서 잘 들어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뭡니까? 네, 우리가 이런, 그렇죠. 집중하지 않고 막 핸드폰 보면서 그래, 말해보라니까. 자, 말해봐. 나 다 듣고 있어. 이런 식도 우리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고 듣는 것은요, 야구 경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포수는 그 공을 잡지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잡기 좋게 공을 던져줘야 포수가 잘 잡을 수 있듯이 말도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으면 좀 친절해졌다가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고 또 잘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주로 빨래를 저희 남편이 합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런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저를 많이 도와주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빨래를 돌리는데 색깔 있는 거와 색깔 없는 거를 나눠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색깔 그 있는 옷에 그 물이 색깔 없는 거에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거를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그냥 다 한꺼번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세탁기를 돌려줘서 고마운데 색깔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구분해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와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제발 색깔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나눠서 돌려달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말하는 내용은 뭐죠? 그렇죠? 똑같죠? 구분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분 나쁩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하고 째려보면서 말했다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때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우리 몸짓이라고 합니다. 우리 표정이라고 해요. 제가 남편에게 존중의 눈빛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할 때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이미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내용보다는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제 저도 많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상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남편이 아라고만 꺼내도 이 사람이 이 다음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여보 알았어.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판단이나 비난이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안전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분위기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요, 관찰한 것을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내가 물어봤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자, 이 말은 판단하는 말일까요? 관찰하는 말일까요? 우와,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관찰한 걸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정이 되죠.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매번 말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습관이 있어. 자,
자, 이거는 판단의 말입니까? 관찰의 말입니까? 오, 다들 A 뿌리십니다. 네, 그렇죠. 판단의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느낌인 거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방금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 목소리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거는 판단인가요? 관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요청을 하거나 뭐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관찰한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이 말하기와 듣기 중에서도요, 이 듣는 부분, 경청에 대해서 더 포커싱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자어로 경청이란 단어를 아실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시면요, 경이란 단어는 기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은 들을 청자인데요,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죠. 이제 들을 청자를 보시면 귀 이자가 보이시죠? 네, 그런데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도 보이실까요? 네, 이 말은 왕의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말이래요. 이제 우리나라 왕 중에 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시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소가 올라오면 그걸 꼼꼼히 살펴보고 백성들의 애환을 잘 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치유의 효과, 또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귀 이 옆에 눈, 목이 보이시죠? 그런데 눈목 위에 한자어가 뭐지요? 그렇죠. 우리 눈은 2개입니다. 그런데 10개의 눈으로 들으라, 이 말은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자 마음 심자 보이시죠? 네, 마음 심자 위에 한일자가 혹시 보이실까요? 예, 그 말은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 말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청의 의미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청하는 게 좋을까요? 자, 경청은 우리가 귀로 듣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로만 듣는 게 경청은 아닙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눈과 입과 목으로 듣습니다. 네, 3가지로 듣습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어떻게 들을까요? 그렇죠. 쳐다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는데 눈에 힘을 주고 상대방을 째려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무섭죠. 그렇죠. 온화한 눈빛으로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 눈빛으로 상대방을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제 남편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내 미간을 보세요. 네. 눈썹 사이가 미간이죠. 거기를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눈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입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죠. 추임새. 네. 판소리에 추임새가 있듯이 경청에도 추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와,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 입으로 경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네, 그래요, 네, 이러시면서 목으로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뭘로 들으신다고요? 눈과 입과
목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경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실제적으로는 몇 %나 들을까요? 그렇죠. 17%밖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럼 83%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나의 마음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청을 할 때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 1단계 보이실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긴 해요. 내가 말을 하면 듣고는 있지만 듣는 게 다 듣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앞에만 있을 뿐인 거죠. 듣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나은 단계이긴 해요. 자, 두 번째 단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말만 듣고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메시지는 들어요. 하지만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지금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은 어떤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헤아려 준다면 굉장히 훌륭한 경청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단계, 주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4단계가 있습니다. 자, 4번째 단계 말씀해 보실까요? 네, 3번째 단계와 차이점은 내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 당신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있어서 좋아. 나는 당신의 존재를 수용하는 사람이야.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다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나는 네가 있어서 기쁘다. 네가 있어서 나는 좋아. 그냥 아이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경청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는 방법, 그 중에 정말 효과적인 거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부부들에게 경청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킵니다. 실제 대화를 해보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말을 한 사람에게 소감을 물어봐요. 어떠셨어요? 하면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누군가가 눈과 입과 목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들어준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새신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준다면 그 새신자분은 우리 새삼 침례교회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믿음이 가는구나 하시고 정착을 잘 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경청을 할 때 방해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를 좀 피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을 끊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자녀들을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들을 키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존감 있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할 때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이는 그런 마음을 느낀대요.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소중한 아이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상대방이 아직 자기 이야기를 다 마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 이야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내 중심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너무 아쉬움이 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 흔히 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를 할 때 아내들이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직장 그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아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위로 좀 해달라고, 그거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래? 잘 됐네. 그만둬. 그리고 애들 키워. 이렇게 하면 부인이 바랬던 대답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남편이 다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 말을 왜 꺼냈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면을 봤고요. 이제 제가 우리 새삼 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어떤 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걸 나누면 도움이 될까요?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대화법, 이거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영학인데요. 이거는 경청에 너무나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듣는 것, 다 기술인데요. 기술이라는 것은 배워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반영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기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따라하기.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해 주신 것처럼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따라하기가 반영하기입니다. 새들 중에 누가 이 따라하기를 가장 잘하지요? 그렇죠. 앵무새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 문장으로 그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러이러했다는 거죠. 네.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러이러했다는 거죠. 네.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확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했나요? 실제 이제 우리 중국에 계신, 그러니까 중국인 분들 중에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영하기 기법을 알려드리고 대화를 해보도록 시켰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듣고는 있지만 내 생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 이해한 것 같으면 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는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러이러한 거였어요 라고 하면 다시 그 말을 듣고 반영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러이러하다는 거죠? 내가 잘 이해했나요? 그럼 잘 이해했다고 하면 네 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래요?
또는 거기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더 듣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자, 세 문장입니다.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세 문장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러이러했다는 거죠. 내가 잘 이해했나요? 거기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준비된 두 분의 지금 커플이 계십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지금 보여드릴 시연은 이 반영하기가 잘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여보, 오늘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언제는 밖에서 식사했어? 아니, 밖에서 식사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녁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와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늦게 들어올까 봐 잔소리하는 거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아니, 당신이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달라는 말이에요. 아, 당신은 내가 맨날 늦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봐. 그런 말이 아니라 아유. 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 좋아요. 잠시만요. 네, 이 대화 속에 이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기를 남편이 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보, 오늘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식사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라는 얘기지? 네, 맞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딱 맞춰서 들어와가지고. 네. 네, 지금 우리 남편분께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오늘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달라는 말이지. 내가 잘 이해했어.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내분이 네, 잘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분이 거기에 대해 좀 더 말해 줄래요? 아, 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직 하나 남았죠, 또. 네. 자, 이번에는요. 부모와 자녀 대화 반영하기 안 되는 경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녀 역할. 네, 그렇게 되시네요. 네. 엄마, 나는 엄마가 좀 상냥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엄마가 맨날 화냈어? 아니, 엄마가 맨날 화냈다는 말이 아니라 좀 상냥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엄마가 언제는 상냥하게 말하지 않았어? 얘가 엄마를 완전히 나쁜 엄마로 만들고 있네. 아니,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좀 상냥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니들이 잘해봐봐. 그럼 엄마가 상냥하게 말 안 하겠니?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좀 상냥하게 얘기하다는 것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엄마랑 대화하는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갑갑하죠. 아, 우리 엄마랑 대화가 안 되네? 나는 엄마하고 이제 말 못하겠어.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갖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반영하기를 잘했다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엄마, 나는 엄마가 좀 상냥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말은 엄마가 좀 상냥하게 말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말하는 게 상냥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가 제 말을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웃으면서 엄마 생각을 잘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끝까지 잘 듣고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실은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화 시험만 해주셔도 되는데요. 굉장히 경청을 지금 잘하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영하기까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실습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종이를 나눠드려 봤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댁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또는 집에 계신 자녀들과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두 분이 마주보고 앉으셔야 되죠. 자, 마주보고 앉으셔서 서로 무엇을 쳐다보시라고요? 그렇죠. 네, 째려보시는 거 말고 눈을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역할을 정하십니다. 누가 먼저 말을 하실 건지, 그리고 누가 들으실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면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눈과 입과 목으로 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반영하기 이 기법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마치면요. 말을 하신 분께서 그렇죠. 이 들으신 분에게 어떤 느낌이셨는지를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역할을 바꾸십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셔서 듣기를 하신 분이 말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또 마지막에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해보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꼭 해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꼭 해보시고 서로 다음 주에 오셔서 경험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게 감사 주제로 실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함께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댁에 가셔서요. 자, 이 반영하기로 대화해보세요 할 때 서운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네,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면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는 먼저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대화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과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것은? 자, 한번 10초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각자의 배우자를 떠올리시면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가 가장 고마웠을까? 저를 주제로 해본다면요. 이제 실은 남편이 저에게 말한 겁니다. 아까 남편이 백혈병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20여 년 전 일인데요. 남편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여보, 그동안 당신과 살면서 정말 고마웠던 것은 내가 백혈병 걸렸을 때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은 거야. 남편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지 않고 옆에 있어 준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백혈병 걸렸을 때 도망 안 가고 옆에 있어 줬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남편이 잘 이해한 것 같으면 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나에게 그렇게 고마웠던 이유는 다른 환자들을 보니까 부인이 이혼 서류 가져와서 이혼하고 도망갔는데 당신은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그게 정말 고마웠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다른 부부는 이렇게 이혼한 경우도 있는데 나는 당신 안 버리고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지요. 내가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남편이 네 하고 그럼 제가 물어봐야죠. 거기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하면은 또 남편이 그때 내가 가슴 깊이 느꼈던 것은 하고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 한글 아시고 다 읽을 줄 아시니까 네,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잠언 20장 5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먼저 저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부부 중에 70대 부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이 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몇 번 싸셔서 실제 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도무지 못 살겠다. 왜 내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영하기 기법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서로 마주보게 앉으시라고 하고요. 제가 남편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지금부터 부인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나요? 물어보시고 잘 이해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1시간 반을 그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저는 그 남편분에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남편분이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 더 할 말 있나요? 했더니 이 부인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남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했더니 이 남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제 아내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영하기가 이 상대의 말을 그대로 경청하고 따라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0장 잠언 말씀이네요. 자, 잠언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말을 잘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의도, 감정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 부부간에 대화할 때는요.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 이런 선입견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몰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지금부터 집중해 볼 거야. 그런 자세로 들어보신다면 정말 상대방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이제 이것도 해보시면 좋겠잖아요. 식탁에서 대화하실 때 우리는 너무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핸드폰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상대의 눈을 보시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대화 시간을 또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현대인들의 부부 대화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이 반영하기로 대화를 해보신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대 간 소통,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유대인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유대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세대 간에 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대가 모여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3대가 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요. 같이 식사하면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걸 나누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된다면, 그리고 이 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경청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네, 교회에서 이런 경청이
잘 이루어진다면 네, 서로 간에 성도님들 간에 이미 우리 새삼 침례교회는 관계가 좋으시겠지만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테고요. 또 서로 간의 대화도 더 다양해지실 테고요. 그리고 특별히 새신자가 오셨을 때 정착률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청에 대해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제가 더 시간도 많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워크숍도 해보고 서로 실습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경청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또는 차 안에서부터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리고 이러한 경청의 삶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셔서 정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충만해지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